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에 김종인 대표가 한 발언, 즉 소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목적이 3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역제안으로 노동관계법을 같이 개정하자 이렇게 제의한 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여러분과 좀 짚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전임자인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처신과 연관시켜서 한번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황교안 대표나 김종인 대표나 뭐 참 비슷한 점이 많죠. 둘 다 뭐 사실 세상에 누려볼 거 거의 다 누려본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황 총리는 뭐 장관 총리에다가 평생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다 했고, 김 대표도 청와대 수석 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5번이나 한 분이 아닙니까? 그죠? 참 뛰어난 분이죠. 그리고 당대표도 이미 여러 번 해서 그런 면에서 화려한 그런 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나라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처신한, 당대표로서 처신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교안 대표보다 김종인 대표가 더 유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물론 정치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랬죠. 그러나 아마추어 치고는 너무나 정치적인 감각이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정치의 감각이 너무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총선에 대참패를 함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그 중에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무능이 가장 큰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황교안 대표의 하에 보수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회자했던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비 정당. 삼선 중진 의원인 김재현 의원이 이상한 좀비 정당이라고 선언하고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이 우리 기억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비 정당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정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없는 존재를 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영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1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황 대표가 가치를 추구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그죠?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가치를 담은 법안을 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거 한번 통과시켜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조건 반대만 한 거죠. 단식, 뭐 삭발, 뭐 농성, 뭐 시위, 반대만 했지 이 사람이 뭔가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황교안 대표의 그 1년을 갖다가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 정부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자사고 특목고를 갖다가 폐지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이 세상에 골라 잡을 것이 많은 세상을 만들자는 게 보수의 영혼이거든요. 선택이 많을 때 인간은 신이 나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골라 잡을 게 많을 때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게 보수의 영혼이죠. 그러면 선택은 언제 생기느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때 선택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르니까. 거기서 난 저거 해볼까. 이러면서 선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유와 선택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보수가 이 땅에서 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근데 자사고 특목고를 없앤다는 거는 그 선택을 없애는 거잖아요. 보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보수당의 당대표는 당연히 이건 무슨 소리냐, 돌았냐,
왜 국민의 선택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분노에 일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자유한국당이 반대는 했지만은 반대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이런 중요한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야 되느냐? 절차적인 이야기만 하고 한마디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바로 황교안 대표, 당대표 시대를 상징하는 그겁니다. 그 진보는 뭐예요? 보수가 추구하는 이 자유와 선택이 낳는 단점을 해결하자는 게 진보예요. 왜? 자유와 선택이 주어지면 사람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열이 생기거든요. 그 우열을, 그 열등한 자를 도와서 평등하게 만들자는 게 진보의 사명이에요. 그 보수는 어디까지나 자유와 선택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유와 선택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시행령이 어떻고 하더니 이따위밖에 못했던 게 바로 황교안 대표의 지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수당에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총선에서 보수당 패배의 원인이 이 땅에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그런 자유와 선택을 좋아할 사람들 아닙니까? 혈기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당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선거 바로 그 직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들의 보수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김정은에게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김정은에 대한 비호감도가 56%인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76%를 했다는 거거든요. 왜? 이 당이 뭐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사인이 없고 그저 반대하고 데모하고 단식하고 머리 깎고 농성하는 이런 것만 하는 당으로서 했는데 그 리더가 바로 황교안 씨였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은 정말 좀비 당인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김종인 씨가 제가 처음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발언을 한 겁니다. 소위 이 공정경제 3법, 이 기업 목적이법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노동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빠타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공수처법, 작년 말에 공수처법하고 이 선거관계법 개정하려고 여당이 그냥 노심초사 온갖 걸 할 때 만일에 그때 야당이 오케이 대신 조건이 있다. 자유와 선택을 넓히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 그 제의했더라면 아마 여당이 동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 당시 여당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랬으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자유와 선택이 필요한 분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교육이고 하나가 노동입니다. 노동에서 이 자유와 선택이 가장 억압되고 있어요. 노동법이 잘 안 되면요, 국가가 절대로 제대로 커지를 못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 노동법을 보면서 그런 노동법 가지고 이만큼 커온 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크게 해주는 노동법이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조 천국이에요.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노조의 행패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조가 뭐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런가요? 천만에.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럴 거예요. 제도가 이 사람들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체고용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조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업을 하겠다고 할 때 회사 입장에서 다른 데서 근로자를 데려다가 조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파업 기간이. 그죠? 파업했을 때 밖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다가 소위 대체고용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페어한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노조가 파업하는데 회사가 밖에서는 다른 근로자를 데려다가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면 회사는 완전히 노조의 손아귀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조가 파업하겠다 그러면 기업은 꼼짝 못하게 아이고
할배요 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에서 독점이 어디 있습니까? 독점이라는 가장 나쁜 거죠. 어느 한 사람, 업체나 하여튼 전체가 독점권을 가지면 그 피해자는 다 일반 시민이잖아요.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노조하고 노조 아닌 사람들은 경쟁이 붙어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경제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대체 고용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저 아프리카의 최빈국 1년 GDP 국민소득이 400불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하고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특권을 노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조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90%가 이 10%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의 기회를 빼앗기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자유와 선택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대체 고용권을 개정하자는 제안이나 주장을 우리나라의 이 자유와 선택을 추구해야 되는 보수 정당이라는 데서 단 한 번도 요구하거나 주장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좀비 정당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갖다가 하자. 빠타제로 하자고 이야기한 것. 이것이 나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좀비 정당을 탈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건가 하는 제가 희망을 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제안 하나도 못하고 가치나 이념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맞는 법안을 하나도 제안 못하고 있을 때 이 어른들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3선 4선 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보수 국회의원들이 정말 한심한 수준이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것이 정치입니다. 뭐 마피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패싸움을 해야 되는 데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패싸움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율권을 가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 패싸움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소위 당론이라는 걸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꽁꽁 묶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안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저 정당에게 정권을 주면은 뭔가 새로운 그게 생기겠다고 하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 대표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없었죠. 장 대표도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확대시키는 이런 노력을 할 줄 모르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보수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인 대표가 그런 거를 하는 이것이 정치입니다. 이 사람 이쪽은 이걸 제의하고 저건 저쪽을 제의하고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줄코 받고 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게 정치의 모습인데 저는 김종인의 대표가 이거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될지. 감사합니다.